2025년 10월,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되어 고문당한 끝에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11일 조폭, 부패경찰, 독재 얽힌 캄보디아, 올해 한국인 330명이라는 제목으로 현지 상황을 긴급 보도했고, 한국기자협회는 10월 22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고문 실종 1년 전부터 보도로 경보 올렸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의 민낯이자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외침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악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국기자협회 김한래 수석기자는 2025년 10월 22일 오전 6시 21분 보도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고문 실종 1년 전부터 보도로 경보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납치되어 고문당한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미 1년 전부터 언론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MBC 뉴스 김지인 기자가 10월 23일 오후에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1년 전 이미 감금 위험보고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정부가 이미 1년 전부터 현지 감금 위험을 보고받았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피해자는 취업을 약속받고 캄보디아로 건너왔습니다. 고액 연봉, 좋은 근무 환경, 경력 개발의 기회라는 달콤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의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 조직의 소나기에 갇혀 강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됐습니다. 가족들에게 온 마지막 전화는 절박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긴 캄보디아입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고 쌓이는 타살이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꿈은 이렇게 참혹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명백한 실패의 기록입니다. 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는 2025년 10월 21일 오후 KBS-외교부 캄보디아 대사관 피해자 문전박대 리포트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이 피해자 가족들의 구조 요청을 사실상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교민들, 한인 실종 빈번한데 대사관은 우리 이야기조차 안 듣는다는 제목으로 현지 교민들의 절규를 전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대사관은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수차례 구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확인 중입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판에 박힌 말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구조 작전은 없었고 현지 당국과의 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1년 전부터 감금 위험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방도 경보도 구조 시스템 구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건이 터지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재외동포신문은 칼럼을 통해 정부의 늑장 대응, 캄보디아 교민만 벼랑 끝으로 몰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사후 처리만 할 뿐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외국에서 납치당하고 살해당하는데 정부는 뉴스를 보고 나서야 움직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외교 시스템일까요? 외교는 사후 처리가 아닙니다. 예방이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는 그 기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정광준 기자는 2025년 10월 22일 낮 국정원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주범은 강남학원가 마약사건 공범 한국인 범죄 가담자 1000명에서 2000명가량 추산이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보이스피싱과 납치 등 조직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는 자의가 아닌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입니다. 조선일보가 10월 11일 보도한 조폭, 부패경찰, 독재 얽힌 캄보디아, 올해 한국인 330명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올해만 330명의 한국인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결합된 조직범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유인될까요? 구인 광고입니다. 고액 연봉 숙식 제공, 비자 지원이라는 조건으로 젊은이들을 현혹합니다.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와 30대가 주요 타깃입니다.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당하고 감금당합니다. 거부하면 폭행과 고문이 뒤따릅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죽음입니다. 실제로 여러 명의 한국인이 탈출을 시도하다 살해당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은 한국에서 강남학원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망간 뒤 그곳에서 더 큰 조직 범죄를 벌인 것입니다. 이곳은 사실상 현대판 노예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도 보도했고 국회에서도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조 작전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11일 조폭 부패 경찰, 독재 얽힌 캄보디아라는 제목으로 현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조직폭력배와 경찰, 그리고 독재 권력이 서로 얽혀있는 나라입니다. 범죄 조직들은 돈으로 경찰을 매수하고 경찰은 범죄를 눈감아줍니다. 오히려 신고자의 정보가 범죄 조직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지 교민들은 한인 실종이 빈번한데도 대사관은 우리 이야기조차 안 듣는다며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대사관에 신고해도 소용없고 현지 경찰에 신고해도 뇌물을 요구받거나 무시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전부터 이미 감금 위험을 보고받았습니다. 현지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경보를 올리지도 않았고 현지 실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대사관 인력을 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신문은 칼럼을 통해 정부의 늑장 대응이 캄보디아 교민만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는 10월 21일 보도에서 KBS와 외교부가 캄보디아 대사관의 피해자 문전박대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외교부는 해명에 급급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부패한 현지와 무능한 외교, 그 틈새에서 한국인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김한래 수석기자는 10월 22일 보도를 통해 1년 전부터 보도로 경보를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1년 전부터 계속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위험하다고 한국인들이 납치되고 있다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는 10월 23일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1년 전 이미 감금 위험 보고라는 단독 보도를 통해 정부가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을 폭로했습니다. 알고도 방치한 것입니다. 한겨레는 10월 22일 한국인 범죄 가담자 1000명에서 2000명가량 추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얽혀 있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일보는 10월 11일과 21일 연속 보도를 통해 조폭 부패, 경찰, 독재 얽힌 캄보디아의 실상과 교민들이 대사관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10월 21일 대사관이 피해자를 문전박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외교부는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재외동포신문은 칼럼을 통해 정부의 늑장 대응이 교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납치와 감금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눈을 감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언론이 1년 전부터 경고했고 가족들이 절규했으며 피해자들이 살려달라 외쳤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가? 캄보디아 참사는 대한민국 외교의 실패이자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치욕의 기록입니다.